안녕하세요. 오늘은 면역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B세포 수용체, 즉 이뮤노글로불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배우실 내용은 먼저 개요, 그 다음에 이뮤노글로불린의 구조와 종류, 그리고 생성, 다음 이 B세포 수용체가 항원을 만난 이후의 이뮤노글로불린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개요인데요. 배운 시간인 것처럼 일단 그 병원체가 그 자연적 방어벽을 뚫고 그 다음에 선천면역계를 만나게 되고요. 이 선천면역이 또 뚫고 들어오게 되면 다음에 이제 적응면역계가 그 대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선천면역계는 그 주로 구성하는 세포들이 파고사이트, 탐식세포, 즉 마크로페이즈, 대시세포와 주로 호중구 같은 탐식세포들이 관여하게 되고 또 보체, 다음 NK세포, 내추럴 킬러 세포가 주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. 다음 이걸 뚫고 들어오면 적응면역계가 대응을 하게 되는데 적응면역계는 B 림프구와 T 림프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B 림프구가 항원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면 그 플라스마 셀, 형질 세포로 그 분화가 되고 이 분화가 되면 항체를 생산해서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게 되고요. B 림프구는 그 비정상 세포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면 이펙터 T셀, 즉 사이토톡식 T셀이 되면서 이 세포를 바로 죽이게 되는, 즉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적응면역계는 크게 휴모랄, 즉 체액성과 그 다음에 셀 메디에이트, 즉 세포성 면역을 나누게 되는 거고,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게 되는 B세포. 사실 B세포의 이제 항체, B세포 수용체의 이뮤노글로불린, 즉 항체가 그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. 먼저 항체의 기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첫 번째 중화, 말 그대로 그 독성을 완화시키는 거죠. 중화가 있고, 두 번째 보체 활성화, 즉 컴플먼트를 액티베이션 하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라이시스를 유도하게 되고요. 세 번째 옵소나이제이션, 즉 그 탐식세포들이 더 잘 인식하게 해주는 옵소나이제이션 기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ADCC, 즉 안티바디 디펜던트 셀 사이토톡시시티, 즉 그 항체 의존성 세포 독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직접 세포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. 자, 다음은 에피톱인데요. 에피톱이란 건 그 항원 결정기입니다. 항원 결정기고 실제 항원에서 항체와 붙게 되는 요 부위를 에피톱이라고 하게 되죠. 즉 항체와 실제 붙는 그 항원 결정 부위고요. 특정 분자 구조고 주로 한 6개에서 12개 아미노산의 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, 다음 이뮤노글로불린, 즉 에피톱을 인식하는 B세포의 수용체죠. 이뮤노글로불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구조인데요. 헤비 체인, 즉 중세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 체인, 즉 경세가 있는 구조입니다. 경세가 있는 구조이고 이게 끝단에 항원 결합 부위, 안티젠 바인딩 사이트가 있게 되고요. 자, 이제 파파이란 그 분해 요소에서 절단이 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안티젠 바인딩 프래그먼트라고 해서 이제 FAB라고 하게 되고 이쪽은 크리스탈라이저블 프래그먼트, 즉 FC라고 부르게 됩니다. FC 프래그먼트 조각이라고 부르게 되고 또는 이렇게 V 영역과 C 영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V는 variable region, 즉 V 영역이라고 하게 되고 이쪽은 constant 영역, 즉 불변 부위라고 해서 C region, CV라고 부르게 됩니다. 끝단이 안티젠 바인딩 사이트고요. 이 중세와 중세 사이, 그 다음에 중세와 경세 사이는 그 이황화 결합으로 이황화 구조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처음에 B세포에서는 막바운드, 멤브레인 바운드, 즉 막결합 형태의 그 수용체처럼 이뮤노글로불린이 있다가 이게 항원을 만나서 플라스마 셀로 분화가 되면 이제 분비형의 항체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. 자, 다음 이제 그 아이소타입이란 건 그 항체의 종류인데요. 실제 FC 영역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. FC 영역이 어떻게 생겼냐, 어떠한 형태를 띠느냐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크게 5가지, 즉 IgG, IgE, IgD, IgM, IgA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
요걸 이제 아이소타입, 즉 종류, 클래스라고도 하고요. 이제 항체의 종류가 되는 거고, 원래 막결합 형태의 비세포 수용체로는 IgM과 IgD 타입으로 있다가 이게 항원을 만나서 아이소타입이 변하게 되는데 그 분비형은 이 5가지가 있게 된다. 세포 막결합 형태로는 M과 D 2가지 종류가 있다. 일단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 형태가 있고요. 처음에 세포막 구조는 M과 D였다가 나중에 분비형으로 되면서 G, A, E까지 포함한 5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. 이제 M 같은 경우는 분비형이 될 때는 5개가 하나로 뭉쳐진 오량체 형태로 그 분비가 되고요. A 같은 경우는 일량체, 2개의 이뮤노글로빈이 붙은 일량체 형태로 분비가 됩니다. 이 종류마다 다 분자량도 다르고 기능도 좀 다르게 되는데요. 이런 그 구조에 따른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B세포 수용체 생성인데요. 보시면 일단 헤비 체인이 있고요. 라이트 체인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라이트 체인, 그 다음에 카파. 각각의 지능 로커스, 유전자 자위가 있게 되고요. 딱 보시면 좀 복잡하실 텐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헤비 체인 같은 경우는 V 세그먼트, D 세그먼트, J, 그 다음에 C 세그먼트가 있다. 라이트 체인 같은 경우는 V와 J와 C 세그먼트 나눠진다. 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. 이 VDJ 또는 VJ의 그 결과가 V 영역이 되고 이제 C 세그먼트가 C 영역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먼저 D 세그먼트, J 세그먼트에서 무작위 재조합이 있게 됩니다. 진 소마틱 리컴비네이션이 있게 되고요. 이 점라인 DNA의 그 재조합을 통해서 DJ 영역이 되고 그 다음에 DJ 영역과 V 영역이 합쳐서 VDJ의 그 진 어레인지먼트가 끝나면 요 V가 V 영역, 그 다음에 이제 C 세그먼트는 C 영역이 되는 거고요. 라이트 체인에서는 좀 더 간단하죠. VJ 영역에 그 DNA, 점라인 DNA의 그 리어레인지먼트가 있게 되고 이러한 소매틱 리컴비네이션 과정을 거쳐서 VJ와 C 세그먼트가 생기게 되고 여기가 V 영역, 여기가 C 영역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거는 C, 이렇게 해서 앞쪽에서는 주로 이제 V 영역에 대한 설명이었고요. 중세에서 C 영역인데, C 영역의 사슬 종류는 그 헤비 체인은 뮤, 델타, 감마, 알파, 입실런트, 이러한 5가지의 종류, 서브 클래스까지 하면 총 9개의 이런 유전자 자위의 그 정보가 있게 되고요. 여기서 이제 만약에 뮤 체인이 결정이 되면 이게 IG, M이 되는 거고요. 델타라면 D, 감마라면 G, 알파라면 A, 입실런트라면 IG, E 형태가 되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좀 다른 점은 C형은 얼터너티브 mRNA 스플라이싱을 해서 선택적 RNA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그 C 영역이 결정이 되는데 일단은 비세포 수용체에서는 M이나 뮤 또는 델타까지, 델타 둘 중에 하나가 스플라이싱이 됩니다. 스플라이싱 돼서 전사가 돼서 단백질로 재조합이 되면서 IgM이나 IgD 둘 중에 하나의 그 멤브레인 바운드, 즉 막결합 형태의 그 아이소타입이 된다. 그다음에 이후에 그 재조합이 그 항원을 만난 이후에 이제 사실 아이소타입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. 일단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생성될 때 그 유전자 자위의 각 V, D, J, C 세그먼트의 그 G인 세그먼트의 그 숫자인데요. 보시면 숫자가 굉장히 크죠? 자,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헤비 체인에서 먼저 DJ의 그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DJ와 V 영역의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 라이트 체인에서는 J와 V의 리컴비네이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마치 이제 카드 뽑기처럼 무작위로 재조합해서 완성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단순 계산하면 헤비 체인 같은 경우는 J와 D 영역이 6 곱하기 23의 조합수가 있을 수 있겠죠. 거기에 또 버라이어블 V 영역의 조합수까지 있게 되는 것이고요. 라이트 체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세와 중세가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
형태의 그 B세포 수용체가 나온다.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항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용체 조합이 나온다.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나의 B세포는 하나의 항원에 대한 특이도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. 굉장히 특이도가 있게 다양한 B세포를 갖출 수 있게 준비하고 있게 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B세포가 이제 항원을 만난 이후에 임무노글로불린의 그런 다양성 변화인데요.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과 아이소타입 스위칭. 먼저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은 저 V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고요. 즉 V 영역에서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. 즉 이렇게 붙었을 때 항원을 바인딩 했을 때 이때 약간 로우 어피니티라면 이걸 하이 어피니티로 어피니티 머추레이션을 즉 친화력을 성숙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. 좀 더 자세하게는 이 안티젠 바인딩 사이트의 끝에 루프의 세 가지 루프가 있고 이 CDR 1, 2, 3라는 부위가 있는데 어쨌든 이 뮤테이션이 확 일어나는 부위가 있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자 하이 어피니티죠. 그 친화력이 높은 이런 걸 생성하게 되는 과정이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 즉 채성 과변이라고 합니다. 방금 채성 과변이가 이제 그 V 영역이었다면 이제 C 영역에서는 아이소타입 스위칭이 일어나게 되는데요. 여기는 V 영역이고요. 요 뒤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쭉 여러 가지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지만 초기에는 뮤 또는 델타에서 스플라이싱이 일어나서 IgM이나 IgD가 됐었는데 이제 AID라는 그 아미노아제에 의해서 특정 부위가 선택이 되고 이게 루프로 잘려 나가면서 이제는 다른 그 체인 형태로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. 예를 들면 이 뮤 체인 그 IgM이었던 게 아이소타입 스위칭을 통해서 IgG 형태로 감마가 와서 붙게 되는 체인이 바뀌게 되는 즉 C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을 아이소타입 스위칭 또는 클래스 스위칭이라고 합니다. 네,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에피톱의 개념, 즉 항원에서 항원을 결정하는 특정 부위, 즉 항체가 붙게 되는 부위가 에피톱이라고 한다.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. 다음, 자 항체 구조, 임무노글로불린의 구조죠. 중쇄가 있고 헤비 체인이 있고 그다음에 경쇄, 즉 라이트 체인이 있다. 이 끝단이 안티젠 바인딩 사이트가 된다. 그다음에 이 프래그먼트 A, B와 프래그먼트 C로 나누기도 하고 또는 V 영역, 헤비 체인의 V 영역, 라이트 체인의 V 영역, 그 다음에 나머지는 C 영역. 그래서 헤비 체인의 C 영역, 라이트 체인의 C 영역 이렇게 표시하죠. 이렇게 나누게 된다. 그 다음에 중쇄 사이와 중쇄 경쇄 사이는 이완화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다. 자,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임무노글로불린 처음에는 그 B세포 수용체 형태에 있다가 분화되면서 분비형으로 바뀐다. 이 분비형이 되는 항체의 종류는 크게 5가지가 있다. A, D, E, G, M의 5가지가 있다. 자, 세포 막 바운드 형태는 M과 D 두 종류고요. 다음 시간에 사실 자세한 기능을 배우겠지만 오늘 간단하게만 6개 말씀드리면 IgA 같은 경우는 분비형일 때 입양체로 분비가 된다. 그 다음에 주로 점막 면역을 담당한다. 다음 IgD 같은 경우는 바소필이나 마스트셀 같은 좀 과립구들을 활성화시킨다. 그 다음에 IgE는 기생충 면역을 담당하게 되고 또 알러지 리액션, 즉 제1형 과민 반응이죠. 이쪽을 크게 관여한다. 참고로 이 마스트셀에 IgE에 대한 리셉터가 있어서 바로 그 히스타민 같은 걸 릴리즈해서 알러지 리액션을 나타내게 되죠. 다음 IgG 같은 경우는 혈장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항체의 종류고요. 이 사이즈가 제일 작습니다. 분자량이 제일 작기 때문에 태반을 통과한다. 그래서 저희 초기 신생아 면역을 담당을 하게 된다. IgM 같은 경우는 분비형일 때 오량체고요. 오량체 5개가 붙은 형태로 분비가 되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막 결합 형태나 또는 분비형 둘 다 가능하다. 그다음에 얼리 스테이지 즉 초기 단계에서 많이 관여를 한다. 그다음에 보체 활성화 즉 컴플리멘트 액티베이션의 기능을 이 항체 중에서 가장 많이 담당하는 항체의 종류이다.
이 정도만 간단하게 예습 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항체의 생성인데요. 자, 먼저 헤비 체인, 라이트 체인, 즉 중세 경세가 있고요. 중세 같은 경우는 먼저 DJ 영역에 그 DNA 리어레인지먼트가 있고 다음 VDJ에 DNA 리어레인지먼트가 있다. 그렇게 해서 VDJ 세그먼트가 완성이 되면 이게 V 영역이 된다. 자, 라이트 체인 같은 경우는 좀 더 단순해서 V와 J의 DNA 리어레인지먼트가 있다. 이렇게 해서 합쳐진 VJ가 또 V 영역이 된다. 이 과정은 주로 소마틱 리컴비네이션, 즉 채성 재조합의 그 결과이다. 그 다음에 C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RNA 스플라이싱, 즉 얼터너티브 mRNA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C 영역이 생성이 된다. 그렇게 해서 중세가 생성이 되고 여기서 경세가 생성이 되면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하나의 B세포 수용체를 이루게 된다. 이게 그 B세포 수용체의 생성에 대한 내용입니다. 자, 다음 이제 B세포 수용체가 항원을 만난 이후의 과정인데요. 자, C 영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뮤, 델타, 뭐 감마, 알파, 입실런트 이런 다양한 유전자 정보 중에서 일단 초기에는 뮤나 델타까지만 스플라이싱이 일어나면서 IgM이나 IgD만 있는데 실제 항원을 만난 이후에 그 플라스마 셀로 분화하면서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소타입을 그 분비하게 클래스가 바뀌게 됩니다. 그거를 이제 아이소타입 스위칭 또는 클래스 스위칭이라고 하고요.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원하는 부위가 이쪽 또는 이쪽 뭐 특정 부위가 어디 한 군데가 선택이 돼서 AID에서 절단이 되고 이게 루프로 잘려 나가면서 붙게 되는 이런 형태가 띄게 됩니다. 뭐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하게 되겠지만 일단 이런 항원을 만난 이후에 클래스가 바뀌게 되는 걸 이제 클래스 스위칭이라고 부른다.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. 다음 C 영역에서는 클래스 스위칭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V 영역에서는 이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이 끝단에 좀 더 뮤테이션이 일어나면서 더 잘 잡게 되는 어피니티가 성숙되는 이러한 과정이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, 즉 채성 과변이라는 이러한 그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.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비세포 수용체, 즉 이뮤노글로불린 항체죠. 항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